안녕하십니까, 피니시 골프의 김희정 프로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 시간에 배운 거리 조절 5가지 원리를 활용해서 실전에서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필드에 나가서는 거리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거리 조절을 영상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촬영하는 장소가 스크린 골프장 이런 유닉이기 때문에 기계에 대해서 조금 따져보기 시작을 했어요. 스크린 기계에서는 오류들이 분명히 나는데 어떤 게 좀 더 정확한 기계일까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영상물을 찍고 편집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영상물을 찍었을 때 이 카메라 흔들림을 보정해주는 효과가 있는데, 그 효과를 사용했을 때 영상물의 이미지가 하얀색으로 프로그램이 인식을 하기 어려운 환경이면 프로그램이 인지를 못해요. 프로그램은 영상물에서 특정한 이미지를 보고 그 기준으로 효과를 이제 넣게 된단 말이에요. 흔들림을 보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스크린 기계에서도 이 원리가 사용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생각을 해볼게요. 하얀색 공이 있는데 이 하얀색 공이 쭉 계속 회전을 하면은 눈으로 보고 있으면 이게 회전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헷갈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에 마킹이 하나가 돼 있으면은 딱 눈으로 봤을 때 회전하고 있구나라고 딱 인지가 바로 되잖아요. 프로그램도 카메라로 딱 찍었을 때 이 흰색에 대한 영상물을 읽는 프로그램이 잘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느 특정한 이미지, 영상물에 이미지가 있어야지 잘 인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볼에 마킹을 넣는 건데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영상만 찍고 그냥 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되게 일리가 있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마킹이 된 볼이 굉장히 구닥다리 방식인 줄 알았는데, 이 프로그램이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에다가 마킹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제가 실제로 이제 느끼는 경험상 보니까 마킹이 돼 있는 볼, 그 기계를 사용해 주시는 게 오히려 오차 범위를 줄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연습을 하시면서 기계에 대한 오차 범위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착각을 하게 돼요. 내가 이 거리가 이만큼 나가는구나 착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제가 레슨을 하면서 아실 거예요. 왜 이 기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지. 그래서 이번에 나온 티어 비전 2가 마킹 볼을 사용하고 최근에 나온 연두로 만들어진 그런 기계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다는 그런 신뢰감을 얻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AI 기능도 있어요.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인트로 시간에 했었죠. 한번 해볼게요. 헤이 티어, 쇼게임 모드로 변경해줘. 이렇게 변해요. 그래가지고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 티어 비전이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본론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거리 조절을 하는 데에 있어서 흔히 실수를 해주시는 게, 그냥 시각적으로 느끼는 그런 거리를 보시고 50m는 한 요 정도 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50m를 쳤을 때 터무니없이 짧은 경우, 그 다음에 터무니없이 긴 경우들이 나와요. 50m인데 뭐 한 30m 가고 70m 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걸 왜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세요. 내가 연습량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시각적으로 보는 감각에 대해서는 저희의 심리적인 요인들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컨디션, 내 몸의 컨디션, 스윙의 컨디션에 따라서 거리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저희가 컨디션이 나쁘면은 힘이 빠지잖아요. 필드를 나가기 전까지는 으쌰으쌰하고 힘이 좋아가지고 컨디션이 좋은데, 중간이나 끝에 정도에 가면은 컨디션이 떨어져요. 그럼 나도 모르게 힘이 스윙을 하면서 빠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 조절에 실패하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알려드리는 거는 컨디션, 내 심리적인 상태, 그 다음에 체력적인 면에서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런 오류를 저희가 쳤을 때 실수하는 범위를 줄이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일단 먼저 쳐주시는 거예요, 공을. 일단 먼저 공을 쳐주시는데 어떻게 쳐주시는 거냐면은, 일단 기준을 정해주세요. 자, 저는 골반 높이까지보다 살짝 조금 더 들어서 배꼽 정도의 높이의 클럽 헤드가 올 수 있게 스윙을 한 다음에, 스윙의 스피드는 백스윙 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요런 스윙 크기와 스피드로 연습을 할 거예요. 자, 볼게요. 하나, 둘. 자, 20m. 20m 정도. 여러분들이 스크린 게임 이런 장비들을 통해서 거리를 체크해 주셔야 될 게, 확인해 주셔야 될 게, 비거리를 보시면 안 되고 캐리 거리를 봐주셔야 돼요. 비거리라는 거는 공이 떨어지고 굴러가서 멈추는 최종적인 거리를 말을 하는데, 저희가 이 크린 기계에서 어느 정도 굴러가는지도 모르고 필드에서 이 굴러간 거리를 스피드를 안다고 해서 필드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프로치나 퍼팅에 대해서 거리 조절을 해주실 때, 퍼팅은 아니구나. 어프로치에 대해서 거리 조절을 해주실 때는 캐리 거리를 항상 체크를 하고 파악해 주셔야 된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요 정도 스윙 크기에다가 리듬을 계속 쳐서 공을 쳐볼게요. 제가 공을 친다는 게 여러분들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 가량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공을 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 평균적인 거리, 캐리 거리를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쳤을 때 나오는 평균적인 캐리 거리, 그 거리가 나이의 거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나이 거리라는 게 뭐냐면은, 이 정도 스윙 크기에 그 평균적으로 나온 거리가 이 정도 스윙 크기에 나온 그 19m 거리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요 정도 스윙 크기를 치니까 19m 정도가 캐리 거리가 나와요. 하나, 둘, 요렇게 치니까. 이건 좀 너무 뻥 맞았네. 네, 아무튼 저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많이는 못 치고요. 자, 하나, 둘로 쳤을 때 나오는 이렇게 20m, 20에서 전 19m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데이터를 쌓아서 평균적인 값을 구하셔서 그게 내 거리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응용을 할 수가 있죠. 자, 제가 이 정도 들었을 때 19m, 20m가 나왔으니까 조금 작게 들면은 20m보다 좀 적게 한 15m가 나가는 거고, 크게 들면은 한 25m, 30m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응용을 해주시면 되고, 큰 스윙도 마찬가지로 기준을 또 정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기준을 잡고 여기 거리 조절을 하기엔 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스윙 크기를 할 때 기준을 골반에다가 잡고 여기까지 들었을 때의 스윙에 대한 크기의 거리 조절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 중간 위치의 정도의 스윙 크기를 또 연습을 하셔서 그 기준을 2가지나 3가지 정도의 내 몸 비율로 기준을 정한 다음에 평균적인 거리에서 응용을 해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계속 치니까 이 정도 거리로 쳤을 때 50m 정도가 날아가요. 그럼 저는 50m 이하 이후로 위아래로 거리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응용을 해서. 이해되셨죠? 여러분들도.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기준을 정하고 연습을 했을 때 나오는 거리가 요 정도 스윙 크기에 저 정도 거리가 나가는구나, 19m가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필드에서 내가 19m, 20m를 쳐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방금 연습한 크기, 이 정도 크기에다가 스윙을 해주시면은 19m, 20m가 나가는 거죠. 필드에서도 내 심리적인 상태, 그 다음에 몸의 컨디션의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실수를 하더라도 이 19m, 20m에서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터무니없이 짧게 치고 터무니없이 크게 치는 상황이 안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퍼팅 모드를 한번 해볼게요. 헤이 티업, 퍼팅 모드로 바꿔줘. 네, 신기하죠? AI 기능입니다. 티업비 전에. 자, 얘도 마찬가지로 회원님들이 요거는 퍼팅은 좀 맞게 좀 잘 거리 조절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퍼팅 거리 조절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5m에서는 이 정도 들어서 치고요, 10m에서는 이 정도 들어서 쳐요, 15m에서는 이 정도 들어서 치는 것 같아요. 네, 자기만의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어프로치를 설명을 드렸을 때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기준이 있는 건 좋아요. 근데 그 기준이 저는 5m 가요, 10m 가요, 15m 가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 그린 스피드가 항상 똑같지가 않잖아요.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빠른 데 있고 느린 데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빠른 데 가서 나 5m 이 정도 쳤는데 한 7m, 8m가 굴러가는 경우가 생기고, 느린 경우 나 5m에서 이 정도 쳤어, 딱 치니까 짧았네, 내 연습량이 부족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거를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제가 평소에 알고 있던 5m 정도 거리, 자 그러면은 뭐 저는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른발 중앙 정도까지 백스윙을 들었을 때 5m가 간다고 치면은, 요번엔 다른 환경이에요. 그래서 자 오른발 중앙까지 들어서 하나 둘 정도로 쳤을 때 5m 정도가 간다. 여기 이 상황에서 5m 정도가 가네요. 자 그럼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오른발 중앙까지 들었을 때 하나 둘 스윙을 치니까 5m가 딱 떨어져서 나가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 중앙 10m, 5m 중간 정도 해볼까요? 이 가운데, 제가 오른발 이 가운데보다 살짝 조금 새끼발가락 정도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오른발을 기준으로 새끼발가락 정도까지 들어서 쳤을 때 거리가, 자 이번에는 한 9m 정도 나왔네요. 그러면은 계속 요도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새끼발가락까지 들었을 때 평균적인 거리가 9m가 나가는지 연습을 계속해서 쭉 해주시는 겁니다. 자 얼추 맞네요. 자 그러면은 저는 오른발 새끼발가락까지 들어서 하나 둘 정도의 스윙을 치니까 한 9m 정도가 나가요. 그럼 요 환경, 제가 이제 티어 비전 스크린 게임을 치면은 요 환경에서 그린의 스피드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보통이에요. 보통이면은 요 환경에서 9m 정도 거리가 나왔을 때 저는 오른발 새끼발가락까지 쳤을 때에 그걸 기억을 하고 똑같이 쳐주면은 9m, 8m가 나간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드에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골프장마다 그린의 스피드가 달라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홀마다도 그린의 스피드가 달라요. 하지만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요. 보통 뭐 연습 그린 정도에 가면은 그 골프장의 그린 스피드를 대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드를 나가시기 전에 연습 그린에서 기준을 정했던 그 크기대로 스윙의 공을 쳐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공이 나가는 그 거리, 평균적인 거리를 발걸음 수로 재어주세요. 재어줬을 때 나는 평소에 오른발 새끼발가락 쪽으로 쳤을 때 9m가 나갔는데 이 필드, 이 골프장에 와서는 똑같이 치니까 한 15m가 나갔다. 예를 들어서 15m가 나갔다. 그럼 요번에서는 15m가 나갔을 때 이 골프장에서는 오른발 새끼발가락까지 들어서 쳐주시면은 15m를 얼추 맞추면서 그 골프장에 대한 그린 상태를 쉽게 파악하고 실수를 하지 않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실수를 했을 때 터무니없이 짧고 터무니없이 큰 상황을 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왜냐면 미리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퍼팅과 어프로치에 대한 거리 조절 방법을 좀 정확하게, 좀 더 정확하게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못 보신 분들은 봐주세요. 제가 거리 조절에 대한 5가지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방금 알려드린 방법은 그냥 평지에서의 그런 상황인 거고, 여러가지 상황에서 응용으로 거리 조절을 해주시려면은 요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면은 좀 더 응용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피니시 골프의 김희종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